해외여행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팁 문화는 그 즐거움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팁을 얼마나 줘야 할지, 언제 줘야 할지,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팁 문화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을 안겨줍니다. 특히 팁 문화가 없는 한국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화가 더욱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외국어를 처음 접할 때처럼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팁이 처음으로 문서화된 것은 16세기 유럽에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관에서 여행자들은 종업원에게 소액의 돈을 주어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더 나은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이 관행은 To Ensure Promptitude라는 TIP라는 문구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는 후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민담입니다. 실제로 팁이라는 단어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주다, 넘기다라는 의미의 속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며 영국의 커피하우스와 펍에서는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작은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의 문헌들은 종종 종업원이 손님에게서 받은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을 보충했다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 페피스와 같은 일기 작가들은 자신의 일기에서 팁을 주는 일상적인 상황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당시 사회에서의 팁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팁은 미국과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기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호텔과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종업원들에게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팁 문화를 더 확산시켰고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경제적 보상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었으며 고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팁 문화의 확산은 20세기 초 특히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유럽인들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팁은 곧 서비스 산업, 특히 식당과 호텔에서 종사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팁이 고용주에게 노동 비용을 줄이는 수단이 되었고 직원들은 팁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팁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분배와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팁 문화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팁은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팁은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팁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레스토랑의 웨이터는 후한 팁을 받는 반면 작은 식당의 웨이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연상시킵니다. 셋째, 팁은 고객에게 주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여행객들은 팁 금액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과도한 팁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행 경비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팁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팁은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팁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레스토랑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평균 시급은 14.94달러였지만 팁을 포함한 실제 임금은 23.31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팁이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팁은 노동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팁은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고객의 주관적인 만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팁이 공정한 보상 시스템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팁은 고용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팁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직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팁 문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거래를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와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팁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의 미묘한 권력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지위와 차별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팁은 고객에게 일종의 권력을 부여합니다. 팁을 주는 행위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팁을 많이 주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팁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으면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고객에게 팁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권력 관계는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높은 팁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팁을 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팀 문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 문화는 차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외모나 성별, 인종 등에 따라 팁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팀 문화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팀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팁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친절이나 아첨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서양의 팀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동양 문화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업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팁이 서비스 직종에서 중요한 소득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직업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양에서의 팁 문화는 직원과 고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팁이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하며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합니다. 동양인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팁을 주는 행위 자체가 강요되거나 예상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양 국가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며 추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동양인 방문객들은 팁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팁 문화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이 팁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티 택시 서비스에 도입된 팁 기능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7%가 이 기능에 반대했으며 단지 17.2%만이 찬성했습니다. 이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설문에서는 61%가 팁 기능에 반대하였고 이 기능이 정착될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는데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한국에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일종의 과시행위로 여겨지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팁과 관계없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팁이 추가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팁을 주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직원의 노고를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2022년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가 팁 문화가 자리 잡으면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답변하여 팁이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팁 문화가 의무처럼 자리 잡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필요한 사회적 압력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2023년 미주 중앙일보 설문조사에서는 89.57%가 의무화되는 팁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팁 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팁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팁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서비스가 인정받았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62.8%가 팁 문화 도입에 반대한다라고 응답하여 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팁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된다면 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팁 문화 도입 논의는 단순히 찬반을 넘어 팁의 의미와 역할, 팁 제공 방식, 팁 분배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팁 문화는 경제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팁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팁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